5060 시니어 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실 퇴직하고 인생 후반을 위한 잡을 구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겠지만 생활 자체가 무료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전일제로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또 파트타임인데 막 험악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나마 본인이 주 경력으로 쌓았던 어떤 회사의 업무, 사무직 일을 지속적으로 알아봐 왔는데, 최근에 그 일일 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구했는데, 그 일일 4시간짜리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든 알바 사연을 보내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뜻하지 않은 알바 취직이 되어 불이 나게 출근하고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정규직은 힘들고 종일 근무하는 건 제 체력적, 환경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하루 4시간만 일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업점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4시간 근무하는 것도 원래 이렇게 축약된 듯이 힘든 건가 싶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1시간에 2곳을 가야 하기도 하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문서 작업도 뒤죽박죽입니다. 화장실 갈 여유도 없어서 목이 마른데 물도 못 마시는 현실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 몸에 안 익어서 그렇다고 주변에서 그러시는데요. 작년 이 시기에 처음 출근하신 분도 저처럼 그랬다며 위로를 해주십니다. 종일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근무 시간 내내 이렇게 일하진 않았어요. 오늘은 이곳의 상반기 결산 행사 같은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모르겠고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퇴근하고 밤에 수첩을 들춰보고 기록도 해놓고 출근도 20-30분 일찍 가서 파악하는데, 출근과 동시에 쏟아지는 선배님의 오늘 일정 속에 처음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연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르바이트 녹록하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그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이나 그 인생 후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재취업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이분처럼 뭔가 파트타임으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우리 퇴직 이후에 5060에게 돌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뭔가 이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이 정규직이나 풀타임 잡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몰아줄 때가 많아요. 또 하기 싫거나 또 너무 버거운 일인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파트타임으로 정해서 일정 정도 페이, 해봐야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 주면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시니어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요즘 아르바이트의 특징은 20, 30대가 안 하는 일들을 50, 60대가 채워나가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대하고 파트타임 잡을 사무직으로 구했는데, 와, 이제 현실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면요. 고용주와 면접 시에 저의 장기 근속 이력을 자랑처럼 한 말이 있어서 못해도 1년은 배우는 자세로 할 거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야근이다 생각하고 마저 일을 하려 했더니 다들 그냥 가시라며 월요일에 합시다 하고 다 나갔어요. 좋은 동료들 같이 느껴졌지만 유대감을 아직은 쌓고 싶지 않기도 해요. 그런 여유도 아직은 없고요. 고용주께서도 이제 갓 채용된 제가 못하겠다고 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게 보이는데, 도망가고 싶은 오늘이라고 고백하고는 그래도 제가 뱉은 말이 있기에 다음 주는 좀 더 낫기를 바라고 연습하겠다고 했어요. 최저시급 받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갈아 넣어야 하나 싶은 심정도 있고요.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앉혀준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일이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저 개인에게도 좋은 거라 마음을 다잡아 봐요. 그럼에도 묻고 싶은 건, 짧은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정신없이 끝날 시간까지 일하다가 가시는 걸까요? 정말 이 힘든 아르바이트를 묵묵하게 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그죠? 이게 뭔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식당에 접시를 닦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풀타임 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몰아줍니다. 예. 힘든 건 다 몰아줘요.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고 싶지가 않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또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검진센터에서 오전 알바만 했는데요. 이 시간 일의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알바보다 정규직으로 9 to 6 일하는데 여유 있어 좋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잃어요. 또 다른 분은요. 그러게요. 사무실 정규직 일할 땐 정말 여유롭게 일했는데 다시 풀타임 잡으로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요. 그런 거군요. 만만한 건 아니다 생각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일하는 동안 화장실 갈 여유도 없다는 게 참, 그래도 일주일 지났으니 이번 주는 화장실 시도 한번 해보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에휴, 고생하셨네요. 전 단기 몇 시간 알바 해보고 싶은데 죄다 거절이에요. 설거지나 주방일은 자신이 없어 차마 지원 못하겠고요. 그냥 맘 접고 하던 작업 열심히 하려고요.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은요. 저는 전에 복지회관에서 오전 3시간 정도 플라스틱 조립하는 일 했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꼬박 일하고 시급도 제대로 못 받은 기억이 나네요. 또 다른 분은요. 무지 힘드실 겁니다. 알바라고 해서 간단한 업무인 줄 알고 면접 때 대충 업무 들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일해보면 유유. 최저시급에 몇 년씩 일하시는 선배 노동자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 점심 1시간,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최저시급에 몇 년씩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알바 자리 하루 이틀 해보시고 결정해야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2년 전 퇴사하고 지금은 선배 회사 창고에서 대여섯 시간 시급제 일합니다. 한 달에서 3달 정도면은 일머리 요령도 생길 테고 직장 동료들과 협업도 페이스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지게차도 헤매이는 시절도 지나고 지금은 스쿼트, 만보걷기 하며 커피 브레이크 타임도 주도하며 적응되었습니다. 멀지 않아 적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요. 최저 시급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 대신 잡생각 안 나고 운동하는 느낌도 나가요. 퇴직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아르바이트 관련된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르바이트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일정 정도의 시급을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시급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기보다 서로 간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뭔가 그 시간대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의 가중도가 높고 서로 간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일하고 페이를 받는 뭐 그런 구조는 좋지만은 내 입맛에 맞는 일이 그 아르바이트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이 할 만한 아르바이트는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대가 싫어하는 일들만 우리 5, 60대가 채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알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알바를 통해서 이 적당한 일자리, 적당한 급여, 적당한 시간, 내가 적당한 시간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적당한 급여를 버는 건데 그런 일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데다가 그걸 찾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꺼려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물류센터. 물류센터의 그 상하차 일 있죠. 그거는 늘 열려 있어요. 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가서는 그 다음 날은 못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은 많아요. 그런 일들은 뭐 남들이 안 하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약간 좀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천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바에 대해서 조금은 의외의 알바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알바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알바 자리를 구할 때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것,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지원하지 않은 알바 자리에서 연락이 온다. 이거는 다 스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바나 이런 데다가 올렸다. 그러면 그 정보가 또 막 다른 데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지 않은 알바 자리가 뭐 문자가 온다든가 이러면은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알바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특히 회사 있죠. 사무직 같은 거. 그냥 편의점이나 가서 그냥 식당에서 일하 이런 거는 그냥 가서 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지만
대부분 다가 뭐 이상한 뭐 교육 상담, 뭐 상담, 뭐 마케팅 이런 쪽에 붙어 있는 회사들, 특히 사무직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이제 검색을 했는데도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자리 잡자에다 보내보세요. 제가 알려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실체가 없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또 다급하면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절대 가지 마시고 먼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가세요. 저희가 다 필터링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을 요구하는 거 있죠. 일정 정도의 보증금이다, 뭐 일정 정도의 뭐 관리비다, 이런 돈을 먼저 요구하고 부업이나 재택근무 이런 것도 요구한다. 그러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막 지금 알바라도 구해야 되겠다 막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관련된 문자들이 많이 와요.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또 전화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스팸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급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눈이 혹하죠. 요즘 최저 시급이 딱 뻔한데, 그죠? 근데 시급이 2만 원인데 뭘 사라 그래. 이걸 사야지 된대. 컴퓨터, PC 프로그램을 사야 돼. 뭘 사야지 시급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혹하잖아요. 아, 한 30만 원 투자해서 내가 2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하시는 분한테 속여요. 이 프로그램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재택근무 하시려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가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날고 기는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엮여버린다고. 왜 그럴까? 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내피셜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딱 세 사람한테만 물어보시면 딱 필터링이 됩니다. 저희 자리 잡자에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혼자 그렇게 막 꿍꿍 앓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그게 잘 물어보는 사람, 특히 퇴직하고 나서 물어보는 걸 잘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딱 세 사람한테 물어보시라. 이 알바는요, 정말 이 고용주가 그냥 우리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용주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 알바라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만큼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노력을 약간 들이고 많이 벌겠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알바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경력이 쌓이면 조금 더 많이 버는 거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저시급 수준인데 그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냥 풀타임 잡이 힘들고 4시간 내가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다. 그래도 뭐 사기치는 그런 곳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물류센터 상하차하고 비슷한 그런 영업관리란 말이죠. 그걸 뭐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직장생활도 한 군데서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붙여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웬 떡이냐 하겠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너무 좋은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또 그걸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책임감, 그 책임감이 강한 우리 5060들이 그냥 그거라도 또 한 달이라도 치워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아르바이트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100%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인생 후반에 대한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는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건강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